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일반인의 사주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주를 보겠습니다. 기해년 을해월 개요일 병진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해월에 개수로 태어나고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수가 아주 태왕한 사주입니다. 수가 태왕하면은 화가 이 사주의 용신이 되고, 화가 용신이 되면 화와 토가 겸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생해주는 목은 이 사주의 희신이 되고, 토를 보호하는 금은 이 사주의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용신을 극하는 수가 이 사주의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금은 목을 극하면은 플러스 한신이 되고, 수를 생하면은 마이너스 한신, 즉 원수구자 구신이 되는 것입니다. 병화는 인비식에 통근하니 용신으로서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인 것입니다. 즉 이 사주는 목화 토 금을 용하고 수를 불용하는 사주입니다. 다만 금이 수를 생하면은 금 역시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과 불용으로 이 사주를 보면 연월에 해당하는 사주 전반기는 화용신이 절지에 임하기 때문에, 즉 불용의 운이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신은 인생의 후반에 해당하므로 병화가 관대지에 임하고 있어 순탄하게 발복하게 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병화 용신이 있기 때문에 매우 진취적인 기상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청소년 시절이지만 매우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인 기상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해중에 간목에 뿌리 내린 을목이 식신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식신이 재성과 이웃하지 않으니 식신생재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신생재격은 사업을 일구는 사주가 되겠지만은 식신생재가 아닌 식신격에 해당하므로 사업보다는 교육계, 학계에 맞는 사주인 것입니다. 특히 정제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봉급생활자로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식신은 집중력과 연구심이 왕하기 때문에 연구직종 계열에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연구직종 혹은 소기업에 잘 맞는 편입니다. 사주에 수가 비겁으로 왕하니 격리 업무나 전산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궁이 금생수 하는 듯 하나 유금은 실질적으로는 금생수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한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덕이 무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편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잔소리가 많은 좁쌀 영감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수가 왕하여 수국화하니 시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자궁이나 신장 질환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운을 보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울로가 수운에서 출발하여 목운을 거쳐 화운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즉 초년은 불용의 운이지만은 임묘진 목화운은 용의 운으로서 발복이 기대되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자 정축 대운은 화용신이 절태지에 임하기 때문에 춥고 배고픈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간에 병정화가 뜨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병정은 금전적, 재산적 의미이기 때문에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인대우는 병화용신이 장생지 임하고 목생화로 용신을 도우니 크게 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토정관이 뜨게 되니 공직에 인연이 닿게 되는 것입니다. 기묘대운 역시 병화용신의 목욕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소 파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토관이 뜨기 때문에 직장 변동이 따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경진대운은 화용신이 관대지에 임하기 때문에 발복을 하나 경금인성운은 학문과 학위 취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학문 연구를 하기에 최적의 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운에는 해외 유학도 갈 수 있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사대운은 화용신의 걸록지에 해당하므로 크게 발복할 것으로 보이나 사화는 사유축 근국을 이루기 때문에 기람이 배한하여 흉이 되므로 배신 배반이 따르고 행운이 멀어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모대운은 화용신의 제왕지에 임하기 때문에 크게 발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특히 임은 병과 보영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명성과 영화로움이 따르는 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경영은 30년 전부터 정책 공약을 만들어 왔던 예정된 지도자이지만 이 나라에 허경영 말고 누가 정책이 있는가요? 기껏 선거 때가 되면 전시용으로 급조된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오지 않았나요? 그러고도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해왔지요.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경영은 정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혁명 완수를 위해 정인태 교수는 일비일희하지 말고 3.3 정책의 폭발의 도화선이 되어 주길 기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천명인 것입니다. 선관위는 정신 나갔고요. 4.7 보궐선거에서 지난 4.15 선거 봉투를 보내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당에 유리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LH2기를 보면 이 정권은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추악하기까지 합니다.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검찰의 수사를 막고 경찰의 축소 수사로 유야무야로 무마시킬 속셈인가요? 검찰의 손발을 묶고 큰 도덕은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비리척결 적폐청산을 외치면 되나요? 부패가 판치는 공직사회를 조장하겠다는 건가요? 또한 서울시장에 기회를 주어도 제자리 지키지도 못하면서 서울시장에 또 나와 기회를 달란다고 기회를 주면 기존 하던 대로 하나마나 변하는 게 없지 않나요? 자도 우도 답이 없습니다. 허경영의 어록대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것 맞습니다. 서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해봅시다. 이번에는 바로 찍읍시다.